F-16 전투기를 알고 계신가요? 미국의 로카트 마틴에서 제작하는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네, F-35와 F-21을 만든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최첨단 전투기 제작사에서 해결하지 못한 F-16 전투기의 치명적인 결함을 한국 공군 원사가 해결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F-16은 31개의 나라에서 2,950대나 도입된 전투기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16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피스브릿지라는 사업으로 3차례에 걸쳐 도입되었습니다. 피스브릿지 사업은 1986년에 시작되어 2004년까지 한국에 F-16을 도입한 사업이고, 특히 일부 수량은 한국에서 당시 삼성항공우주산업,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기업에서 면허 생산을 진행하여 항공기 생산과 정비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만들어준 전투기가 바로 F-16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F-16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F-16은 비행 중 냉각 장치에 공급되는 공기의 온도를 자동 조절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고온의 공기가 전투기에 유입될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장비의 작동이 정지되는데요. 이 장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작동이 정지되는 결함이 F-16 전투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제20 전투비행단 야전정비대대의 문땡땡 원사와 그의 팀원들도 이 문제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전투기 파일럿 한 명을 기르는데 10년, 87억 원이 투입되고 F-16 전투기 한 대에 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되는데, 이러한 전투기와 파일럿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야전정비대대의 임무가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F-16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이 알 수 없는 고장 때문에 그냥 돌아올 때마다 550만 원씩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문땡땡 원사와 정비대대 팀원들은 매번 전투기가 고장나서 돌아올 때마다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1997년 여름,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독 덥고 습했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고 합니다. 습기가 많은 여름마다 고장이 심해지는데 혹시 습기가 고장의 원인인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 습기가 냉각 조절 장치를 고장내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한국 정비팀은 즉시 F-16의 전투기 제작사 록히트 마틴에게 냉각 조절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록히트 마틴은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거절했습니다. 한국 정비팀 입장에서 이런 비싼 부품을 무턱대고 분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 분해했다가 걸리면 미국이 어떻게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비팀은 냉각 조절 장치의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분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리를 하도록 결심했습니다. 이미 습기가 원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증기나 물방울을 이용해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습한 공기가 지나갈 때 맺힌 물방울이 냉각 조절기에 들어가며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마치 차가운 맥주병에 물방울이 맺히는 모습과 같았죠. 모든 원인을 알아낸 한국 정비팀이 미국에 이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개조를 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개조를 위한 연구 비용을 한국 공군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한국의 기후에서는 큰 문제이지만 미국의 기후에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1999년 5월 한국 정비팀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요. 페트병과 네임펜으로 시행착오로 수백 번 겹친 결과 알루미늄 재질의 F-16 냉각계통 수분 침투 억제 튜브를 개발하는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불과 5,000원짜리 알루미늄 튜브 하나일 뿐이지만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성과를 미국의 TCG (Technical Coordination Group) F-16 국제기술교류협회에 전달한 결과 우리 정비팀의 기술과 성과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TCG에서 인정받지 못한 기술을 사용한 전투기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TCG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장비는 이미 외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했고 2004년 문땡땡 원사에게 고급 훈장을 수여했는데, 문땡땡 원사는 한국 항공기술의 세계화로 조국 군사력 향상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노력해준 동료와 선후배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독하고 대단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런 훌륭한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외국인들도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요. 정말 지독하다,
복잡한 문제의 간단한 해결책. 가장 한국인답게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정신을 배워야만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 창의성을 통한 예산 절감. 우리였다면 문제를 방치하거나 돈만 낭비했을 것이다. 같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2004년 문땡땡 원사가 보급 훈장을 받고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은 FA-50 공격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KF-21 같은 첨단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의 AESA 레이더는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2015년 미국이 AESA 레이더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자체 개발을 시도한 결과 2020년에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이스라엘, 중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9번째로 AESA 레이더를 자체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나라들은 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이 140억 달러이고 2024년은 200억 달러 수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 기술이라는 것은 정말 수십 년을 바라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독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방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